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기분 좀 좋지 않나요? 간밤에 미 증시가 대폭등, 아니 뭐 나스닥은 뭐 7% 넘게 7.3%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야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이제 강력하게 투여된 것 같고 뭐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근래 보기 드문 정도로 이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중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오늘 하루는 좀 흐뭇하게 계좌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지금 11월인데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한 올해 한 해 동안에 주식시장을 거치면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느꼈던 감정과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품었을 만한 궁금증들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서 올라가면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1년 말쯤에 저희가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는 한번 반려주식이라는 걸 하나 뭐 한두 개쯤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1년 동안 쭉 투자를 해보세요 라는 그런 팁을 드렸습니다. 조언을 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치워버리고 뭐 다른 종목 막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막 종목을 막 기준 없이 막 갈아치우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한 종목 좀 진득하니 붙잡고서 흘러가는 대로 좀 그거를 매매를 해보면 계속 그냥 장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종목으로 좀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내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옆에 끼고서 매매를 하면은 그러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후로 시장은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은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주식으로 거의 1년 가까이 투자를 해온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주식은 이렇게 올랐는데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인데 나는 1년 동안 반려주식 이거 했더니 이렇게 올랐다. 돈도 벌었고 경험도 많이 쌓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종목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손실 본 분 뭐 이것처럼 올랐다가 기분 좋았다가 다시 기분 베리고 막 이런 상황을 겪고 또 마지막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파동을 1년 동안 박스 안에서 거쳐가면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재미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락장이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인 팁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클럽을 운영하고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회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클럽 안에서 어니스트님한테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지도받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가만 보니까는 1년 동안 꽤 잘해 오셨더라고요. 개인 매매 하는 것들 공유하고 매매일지 쓰시고 그러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하락장에서도 잘 해내는데 밖에 계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뭐 제 주변에 그냥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1년 동안 되게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얘기도 하면서 이 반려주식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놓고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 클럽이 만으로 5년이 되고 6년 차가 돼서 새롭게 훈련을 해가는 이 과정에서도 훈련생들, 그러니까 클럽 회원들한테는 저는 반려주식을 만들어라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권장을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가볍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재 자신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랫동안 옆에 있으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의 배우자는 어떤 특정 트렌드, 문화, 유행에 좀 빨리 반응하는 얼리 어댑터인가? 아니면 보통 이 유행이 한참 핫해지게 되면은 그때 똑같이 다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볼까 요렇게 그냥 유행에 포함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트렌드 유행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마이웨이 이런 성향인가? 자, 얼리 어댑터냐? 포함되는 사람이냐?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거 자신이 진짜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생각해 보세요. 바로 생각날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강한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한 가지 현상을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같이 이렇게 딱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형주, 우량주 애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원래 대형주, 우량주 애들은 이렇게 강하게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특히나 경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루는 중형주, 소형주 이런 애들이 좀 쫓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쫓아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쫓아가는데? 트렌드가 만들어졌었을 때 어떻게 쫓아가는데? 이거는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있으려면은 오래 봐두면 좋다. 즉, 내 반려자, 반려 주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캐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이루고 나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내 매매 시나리오 전략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훨씬 더 대응이나 관리가 쉬워지고, 그 말은 곧 수익하고 직결되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반려주식을 계속 권장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게 1년 동안 한 주식을 꾸준히 봤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는구나 라는 감이 딱 오기 때문에 한결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2018년도부터 해당 종목을 지금까지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그냥 월봉으로 보더라도 직진 상승을 했나요? 되게 이쁘게 그냥 올랐어 이렇게 되나요? 그런 종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적인 하락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려주식의 힘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매매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존버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비중을 늘릴 때, 줄일 때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진짜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뿌리 중에 뿌리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1년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려주식에 대한 조언을 듣고 만약에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대략 1년에 거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훌륭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했으면은 일단 뭐 경험치냐 뭐 배움이냐 이런 걸 떠나서 수익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종목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골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1월이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뭔가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딱히 뭔가 이제 뭔가 반전의 실마리를 안 주고 지금까지 그냥 줄줄 흐르는 상황. 근데 또 약 오르는 거는 이제 와서 이렇게 막 1년 동안 고생을 시키더니 한참 물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을 맞으면 짜증이 이제 3배로 솟구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반려주식이라는 것도 잘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쵸.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 인지부조화, 어찌 보면은 목적성 결여, 뭐 이런 복합적인, 어찌됐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 명쾌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누가 기분 좋겠어요. 나는 고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좋지. 여기엔 저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도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이 올라가는 초보자 기준에서 한번 성장을 놓고서 볼게요. 이 올라가는 첫 번째 케이스를, 그 종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골랐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거 고른 거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애매해요. 구분이 애매합니다. 근데 오르기만 했어요.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거를 극복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 없어요. 단 실리는 있었다. 돈은 됐다. 즉 이런 케이스는 성장이나 경험치 충족, 자신의 기본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리적인 거다. 돈 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나 이제 실력 기본기 다 갖췄어. 충분히 잘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고 수익만 잘 내면 장땡이야.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목적 자체가 나는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성장도 같이 해야 돼. 왜냐면은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갖추고 싶거든.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조금 덜 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케이스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잘 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쵸. 이제 근육통이 있어야 근육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아픈데
거기에 부상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경험을 쌓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기본을 지키면서 해야 될 거를 딱 유지하고서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안 불편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투자에서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지면 안 불편하고, 안 불편하면은 그거를 이제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설령 이런 하락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종목이 그럼 평생 하락만 할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종목도 상승 전환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큰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내면서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전부 다 수익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갖춰가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려주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매매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냥 장투해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해왔다 한들 수익적인 측면에서 당장 놓고 보면은 아까 같은 그런 상승 종목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수익이 1년 동안 뭐가 낫겠어요. 지금 낫다고 했다 한들 지금 뭐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실리, 당장의 실리 면에서는 손해인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손해일까? 이거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단지 경험을 떠나서 이 이후의 흐름까지 더해지면은 더 큰 실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간을 더 길게 보면 지금은 실리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실리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직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은 그려나가는 단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무려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거를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하지만 이 1년이 되게 긴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 좀 약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매우 동의하고요. 이 1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괜찮다 하는 종목들을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합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찾아서 매매하고요.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하고요. 어떤 조건식에 맞아서 매매를 하고요. 이거 뉴스가 좋은데 매매를 하고요. 요 섹터 요새 강세장이래 매매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진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해서 한 500개 정도를 매매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은요, 1년 동안에 5개만 집중을 합니다. 1년 동안에는 A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A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B는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는데 A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때 A로 했으면은 아마 뭐 이것저것 건드리고 막 적극적으로 했으면 올해 개박살 났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초고수가 아닌 이상. 그쵸. 마이너스 더 커졌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 좋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때는 그래도 보세요. 비교하면서 A가 유리한 거 아니야? B가 유리한 거 아니야? 비등비등하게 대립이라도 되잖아요. 2년 차부터는 비교 불가입니다. B가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 B는 2년 차에 이거 더하기 다시 새로운 5개를 할 거예요. 이 말은 B는 지난 1년 봐온 이 5개 종목은 2년 차 됐었을 때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매매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능동적인 플러스 수익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깔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5개 관찰. A는 1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제자리 그대로예요. 아는 종목 없습니다. 이거 들어봤는데 이 정도만 있겠죠. 없어요. 2년 차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3년 차부터는 차이가 급격히 벌어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3년 차에는 B는 한 10개의 반려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면은 시장 상황, 섹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를 만한 것들도 많아지고요.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5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하게 되면은 5개? 나 더 할 수 있는데? 한 7개 정도? 아니면은 누군가는 10개?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치도 생겨요. 그러면서 쌓여가는 이게 다른 거예요. 버디님도 주변에 보게 되면은 주식 한 15년 했대, 20년 했대 하시는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데? 이 사람 20년 한 거 맞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냐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올해만 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오래 했으면은 경험이 그만큼 있으면 그만큼 종목을 많이 알고 디테일하게 이거 얘기하게 되면 이게 딱
그려져야 되거든요. 파동도 알고. 저는 최소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처음에는 그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5종목하고 친해지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한번 제대로 쌓아놓으면은 다음 종목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구나 요령도 정말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노하우가 접목이 되면서 기간도 되게 단축이 되고 맞아요. 깊이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1년입니다. 1년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의 이유로 1년조차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진심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좀 현실에서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을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1년 동안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고 할 때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뭘 했는지는. 네. 그냥 여기서 사놓고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물 탔는데 뭐 안 되니까 또 여기서 물 탔는데 또 여기서 물 탔는데 뭐 이런 식으로 1년을 간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영상 꾸준히 보고서 이런데 놓치지 않고 세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빌드업 매일매일 산다고 이러면서 그냥 매일 샀는데 마이너스 50%인 분들도 있을 거고. 슬프네요. 이게 뭐 그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노하우가 있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남는 거 없을 거예요. 왜냐? 왜일까?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케이스가 다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까요?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불편한 건 딱 하나. 이 종목 왜 빠지지? 언제 오르지? 안 올라서 짜증나네? 이거 말고는 본인이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하란 대로 좀 약간 영상 보면서 공부해서 했다는 생각도 하긴 할 테지만 착각. 그건 착각이다. 착각이죠. 왜냐? 그 영상 보고 해석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시청자분들 자기 자신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이 어떤 식으로 해석됐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됐겠죠. 내가 간지러운 부분, 갈증이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가 해석이 들어갔겠죠. 일단 거기서부터가, 자가 해석은 내 불편함을 이미 거기서 지워버립니다. 불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맥을 잘 짚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불편한 걸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팁을 드리면은, 훈련의 목적은요,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첫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오를 것 같아서 첫 시작을 했겠죠. 거래량도 나왔어. 어니스트 유튜브 보니까 이런 데서 수급 들어오게 되면 공격적인 매매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빵 사야 돼. 많이 채우고 싶은데, 근데 많이 채우지 않는 거, 많이 채우면 안 되는 거, 불편하죠.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빠졌어. 전저점 구간이네. 여기서 물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손 묶는 거, 물 안 타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랑은 좀 반대적인 부분이 있죠. 이쯤 가게 되면은, 거봐 여기서 샀었으면은 여기서 물 왕창 탔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거잖아 생각 들지만, 근데 여기서 손 묶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떡하라고. 그냥 기회만 놓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매도 조금 섞어보는 거. 자신이 원하는 거랑 이렇게 이 프로세스 흐름이 미세하게 다르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불편한 선택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한 선택을 처음에 의식하면, 집중을 하면은 되기도 하는데, 이게 한 달 동안은 될지 몰라도 이게 지속돼 봐요. 짜증 안 나고 배기는 사람 초보자 중에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치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짜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혼자 한다면. 그쵸. 그거를 나 짜증 나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혼자 고립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스스로 나 정신병자인가?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짜증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너스니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다. 네. 그게 아니고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아 아니야 하는 그 고민점 때문에 심지어 짜증이 날 만큼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에 가깝죠, 그게. 네, 고구마 먹는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뭐 저라고 이제 종목을 여러 개 들고 있는데 이런 비슷하게 흘러간 종목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짜증이 안 나요, 저는. 쉽게 말하면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냥 단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 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짜증도 안 나고 내 계좌에 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짜증도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비 효과도 상당합니다. 여기서 짜증이 났어요. 1번 종목에서 짜증이 났어요. 2번 종목 어떤 거 선택할까요? 짜증 안 나는 거. 짜증 안 나는 게 뭘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죠. 급등주. 지금 당장 움직여서 나한테 수익을 줄 만한 종목. 골랐어요. 고른다고 골랐는데 웬걸? 알고 봤더니 1번하고 똑같네? 포트폴리오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1번, 1-1번, 1-2번 그냥 다 똑같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계좌가 채워집니다. 근데 버디님이 만약에 이거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1번 이런 흐름? 그래? 얘 파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선택하는 2번은 짜증을 지우려고 하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1번하고 다른 파동의 종목을 선정해서 채우게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종목의 다각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계좌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겠죠. 일단 1번 상황을 받아들였으니까. 그쵸. 네. 뭐 내가 잘못 골랐든 뭐 아니면 시장이 그지 같았든 어쨌든 1번 때문에 계좌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게. 그럼 2번까지 그런 거를 뭐 암덩어리를 하나 기르려는 도전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거의 상황에 따라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번을 고려해서 그 2번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계좌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냐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딱 얘기만 들어도 시청자분들이 저희 거 영상 보다 보면은 답답해하는 느낌을 알 것도 같은 게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답답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고민해봐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그 답답함을 느끼고 그거를 풀어야 된다 인 거고 풀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풀던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고민 다 겪어봤고 저희만 겪은 게 아니라 다른 먼저 와 있는 선배들도 그 과정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답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팁과 피드백과 이런 식으로 하면 좋더라 디테일한 노하우 매수 매도 템포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전적인 거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클럽은 뭐 지금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냥 과거에 가입한 회원분들하고만 뭐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해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면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지난 1년 동안에 종목을 이렇게 하락한 걸 가지고 예를 들고서 이것도 이제 막 7-80% 빠진 것 같아요. 여기 고점하고 저점으로 놓고 보면 이런 정도의 주식도 있지만 또 의외로 올 한 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또 많이 찾기는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뭐 빠진 건지 오른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야 그냥 박스니까 괜찮았고 올라갔으니까는 기분 좋게 반려주식으로 했네.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해서 아무 고민이 없었다. 그냥 행복하기만 했다. 그럼 그것도 반려주식을 가지고 1년 동안 뭔가를 해본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벌었냐 안 벌었냐 뿐이지. 근데 이거 진짜 실전에서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마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저는 한 케이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존버 탄 사람? 네, 존버한 사람. 존버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국 왔어요. 1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결혼했는데. 뭐 약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존버를 했다 이거를 떠나서 이 사이에 관심을 안 뒀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고민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데서 진짜 팔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도 문제예요. 팔고 싶지 않았을까? 이거를 진짜 잊고 살 수 있을까? 2배가 올랐는데 문제라는 거죠. 거꾸로 떨어질 때도 아무것도 안 했을 테니까 그런 분이라면. 네, 7,500원에서 15,000원이면 2배가 갔는데 고민도 안 들고 마냥 행복하다? 정말로 진짜 혼인신고만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잊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랐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 샀어. 뭐 여기서 좀 막 물타기도 좀 했어. 근데 여기 좀 올라가니까 상한가 같네. 그러면서 이제 약수익 내고 팔았어. 또 샀어. 또 팔았어. 또 샀어. 또 팔았어. 또 눌리네. 또 샀어. 또 팔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눌림목에 사서 계속 수익을 내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디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찍어줬지만 이거는 진짜 훈련에 의한 무의식으로 나온 거지 일반인이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컨텐츠를 찍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저는 또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비중을 찔끔찔끔 했다던가 이 모든 기회를 거의 사실은 뭐 10%도 못 살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에. 네.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벌었으니까 잘 됐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주변에. 상승장 때 특히.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거기에는 고민이 빠진 결과물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쵸. 그것도 맞는 얘기고 대부분 일반인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6, 7개월을 진을 빼놨는데 여기서 빨간불 봤는데 이거 참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그냥 완전 일반인 초보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죠. 초보자가 만약에 이걸 반려주식으로 하래. 나는 그러면 한 이거 3년 정도 계속 매매해야지라고 했었다 한들 여기서 만약에 잘 팔았다 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 기다리죠 보통은. 그래서 여기 다 놓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후회돼가지고 여기서 산다던가 막 그런 이상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많이 봐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또 1년이 남았잖아요. 뭐 이제 아직 연말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반려주식을 잡고서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제 시장 환경이라는 게 또 변화가 있을 거고 네. 오래 같진 않을 텐데 그리고 1년 동안 뭐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반려주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이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변화를 줄 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맞춰서 다양하게 매매를 해보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든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내가 반려주식 아까 그냥 예를 들면 1년에 5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고정, 픽스, 유지 이건 무조건 하세요. 내 매매랑 상관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주식을 한다는 건 이 5개 무조건 내가 돈 넣고서 매매를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안 넣고도 할 수 있고요. 돈을 굉장히 적게 넣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진짜 시뮬레이션만으로 관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집중도가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해서 간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간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씁니다. 달 수가 없어요. 달콤한 얘기로 현혹을 시킬 수는 있어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씁니다. 그냥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받아들이던 즐기던 아니면은 거기에 좀 목적성을 부여하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실제로 저는 단순 감사 인사보다 진짜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됐다, 진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빠르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클릭해서 입장하시고 저희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 한 뒤에 카페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가입은 뭐 질문 한 3개 정도 답변하시면은 바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다른 글 다 비공개입니다. 대부분은 비공개니까 전체 글 보기 눌러서 가입 공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어요.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공지 눌러서 쭉 내용 정독 한번 해보시고 중간에 보면 영상 2개 저희가 걸어놨는데 이 영상이 클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또 대화 형식으로 Q&A로 풀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린 거니까는 보시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클럽 들어가면은 뭐 회비 대비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질문하시는데 뭐 수익도 중요하죠. 당연히 들어와서 수익도 중요한데 오늘 얘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장 들어와서 1년 동안 수익 내는 거 그냥 그 약간의 실리? 그거보다 그 이후에 만들어 가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저희 회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셔도 당장 1년 동안 해도 그 회비보다 큰 수익 더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고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가입 신청서 링크 작성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신청 폼 쓰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하고 안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